안녕하세요. MBC에서 언리얼 엔진 사용 사례와 간단한 컴포저 활용 데모를 맡은 강병철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할게요. 저희는 디자인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디자인 센터는 MBC에서 나오는 방송의 대부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특집 방송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저는 VFX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VFX 팀은 주로 드라마 후반 작업을 CG를 추가를 하거나 디지털 캐릭터들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크리처들을 넣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교양도 요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VR 그리고 버추어 스튜디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선 영상도 만드는 풀 CG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을 저희가 처음 사용을 해봤던 게 그때 당시 VR이 꽤나 인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 캐주얼 게임을 저희 MBC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캐주얼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공포증 게임이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체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 처음에는 합성 소스로 많이 그 활용을 했었죠. 합성 소스를 얻을 때 그 자유로운 화각과 이렇게 구도가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역적 같은 경우에서는 각물의 소스를 반짝인 소스를 그래서 얻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군주에서는 그때 당시 공개가 됐었던 꽃이 있었었는데 그 꽃을 이용해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작업이 처음부터 뭐 순탄치는 않았었어요. 카메라 임포트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카메라가 뭐 뒤틀린다든지 뭐 칼라가 좀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한참 그 AI나 로봇이 약간 이슈가 됐었을 때예요. 그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임 룩에 조금 가까운 이 로보트 CG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에도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갖고 풀 CG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다 합성, 이때 다 이제 한 번에 그냥 합성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고 이제 대신 그 색깔 맞추거나 이런 거 해서 조금 네, 시간이 좀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리얼을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게 바로 그때 당시 많이 좀 화제가 있었었던 언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둠야에서 언리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협력도 에픽 게임즈 코리아와 저기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걸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오프라인 렌더로는 도저히 작업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속도가 숙명이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G가 1회당 평균 10컷 정도 총 6회가 나왔었고요. 1회당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에서 많아봤자 10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만들어 놔도 투표에 따라 불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 오프라인 렌더링 할 때는 짧게는 몇 분 안에 그냥 정말 길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언리얼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그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다 렌더링 걸을 때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파일 쓰기보다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런 성능에 대한 실감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두니아를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알파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시퀀서 렌더러에서 알파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도 100% 그린 스크린을 그 엔진 자체에서 추가를 해갖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그린 스크린을 대놓고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배경 소스를 카메라 뒤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실제 나무 같은 걸 배치시키고 공룡들 배치시키고 라이팅도 배치를 시켜서 좀 더 사실감이 있게 그리고 빛도 좀 풍부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액터까지 활용을 해서 나중에 공룡이 풀을 밟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갈 때 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몇 개 좀 얻어왔는데요. 이 작업은 그냥 언리얼 엔진에서 다 렌더링을 걸고 이제 합성 툴로 가가지고 공룡 밑에 있는 뭐 흙 같은 것들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 같은 거는 뭐 후디니에서 표현을 해서 나중에 합성을 좀 했었고요. 네, 이게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배경에다가 배경을 깔고 직접 나무 설치하고 그다음에 라이트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라이팅에 대한 효과가 좀 되게 있어가지고 실제처럼 네, 딱 잘 붙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샷인데 이거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되게 사실감 있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피직 섹터가 네, 추가가 됐고요. 공룡이 지나갈 때 그래서 풀을 싹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셋들을 활용한 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 언열 하면은 마켓플레이스가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품질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분수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분수 에셋을 사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아이템에서는 저기 부잣집에 있는 이 캐릭터가 극중 캐릭터가 게임을 즐기는 것인데 제가 게임을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그 파라곤 아이템들을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초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언열로서는 가장 많이 노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로 노출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열 기능 중에서 시퀀서라고 있는데 정말 막강한 것 같아요. 이 시퀀서를 이용을 해서 프리비주얼 작업도 좀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연인 이런 데서 프리비주얼을 좀 했었었는데 이 프리비주얼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 작업이 좀 돼야 연출진들과 서로 오류가 없이 소통이 됩니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언리얼 엔진을 꽤나 많이 써요. 뭐 하다 못해 저기 어제까지만 해도 뭐 콜드 케이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한다든지 이제 추후에 너를 만났다 2를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을 왜 많이 썼는지, VFX를 언리얼과 함께 할 때 장점은 일단 언리얼 엔진이 무료라서 좋고요.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에셋들도 가끔 무료로 풀리기도 하고 위지윅이라고 보이는 대로 얻는다. 이게 오프라인 렌더러에서는 조명 세팅하고 모델 만들고 나서 렌더링 눌렀을 때 원하는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지 한참 있다가 알 수 있는데 언리얼 엔진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렌더링 타임, 물리 시뮬레이션도 좋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서도 좋고요. 그다음 메가스캔이 너무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메가스캔 이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나이아가라라든지 카오스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작업과 약간 다른 점은 오프라인 렌더러 대비 아직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약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컴포저와 함께라면 조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컴포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저 활용 데모를 할 건데요. 컴포저란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유틸리티 플러그인이라고 도움말에서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틈틈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 이게 이게 뭐죠? 이리와 아나조라는 드라마 했었는데 이 드라마에도 사용을 할까 하다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드라마에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컴포저를 사용하기 앞서서 먼저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좀 해야 돼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알파를 뽑아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프로젝트 세팅에서 언리얼 엔진 렌더링 탭에 가서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 온리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컴포저 플러그인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컴포저를 작업하기 위한 창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창들이 윈도우에 가서 레이어 창과 그다음에 컴포지팅 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는 컴포저 창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다가 레이어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시퀀스 에셋을 만들어야 돼요. 이 이미지 시퀀서는 약속된 장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니까 컨텐츠 폴더 안에 무비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곳에 png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시퀀스 소스를 생성을 합니다. 미디어에 가서 이미지 미디어 소스를 만들고요. 이름을 적절하게 변경을 해줍니다. 네. png 시퀀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가서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그냥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생성을 하고 그것을 그려줄 텍스처까지 같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 액터를 임포트를 합니다. 액터는 이미 미리 만들어둔 게 임포트 해둔 게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를 해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형들도 매핑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매핑을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위치만 확인해보고 그냥 사용하는 위치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퀀서를 생성을 합니다. 시퀀서 애니메이션의 탭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가서 시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23.9로 설정을 해주고 미디어 트랙을 만듭니다. 미디어 트랙은 그 앞에 있는 시퀀서 있잖아요. 그 시퀀서를 플레이 해주기 위해서 png 시퀀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시퀀서의 끝 위치 810 저희 시퀀서가 810이 끝나는 것이라고 810으로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클립의 길이도 810 정도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시퀀서가 재생이 될 때 타겟 텍스처 아까 만들었던 그 텍스처에다 그려줘야 돼요. 그 텍스처를 가지고 컴포저에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텍스처가 나오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긁을 때 텍스처가 이렇게 변화가 잘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잘 작용이 잘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요. 창을 좀 내려서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올 것인데요. 일단 잘 끝까지 재생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드론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지금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온 카메라가 쭉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은 잘 됐고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줄 건데요. 카메라는 시내 카메라를 만듭니다. 보통 카메라를 뭐 원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저희는 퍼스펙티브 가서 크리에이트 카메라 히어에 시내 카메라 액터를 놓고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6대 9 비율의 카메라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트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시내 카메라 액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카메라를 다른 곳에서 그 트래킹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을 임포트 할 겁니다. 근데 카메라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노크에서 카메라를 트래킹을 했다면 그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라면 그것을 카메라로 바꾸고 그다음에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리듀스 키 같은 것들을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이트 카메라도 꺼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확한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프레임마다 모든 키 값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키 값들은 확인을 이제 긁어봐갖고 잘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지형 배치를 합니다. 지형은 보통 000 위치를 놓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냥 000 위치를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카메라를 이걸로 보겠다라고 그 락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을 긁어보면 그러면은 지형과 카메라가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를 바꿔줘야 돼요. 저희가 이제 HD 사이즈다 보니까 카메라의 그 센서 하이트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커스텀으로 놓고 그다음에 렌즈 세팅에 들어가서 렌즈 세팅이 아니고 어디죠?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카메라 센서 하이트를 와이드의 값에 16대 9 비율로 될 수 있게
지금 17.3이 와이드 값이니까 거기에 16대 9 비율인 9.7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면이 16대 9 비율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긁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저를 실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컴포저를 활용하기 위해서 컴포저를 만듭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컴프를 만들면 되고, 자, 이 컴프에서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미디어 플레이트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컴포저 그 컴프 안에 이 미디어 플레이트, 뭐 그다음에 배우, 뭐 액터들, 뭐 지형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미디어 플레이트를 놓은 거고요. 미디어 플레이트 안쪽에는 미디어 소스에서 아까 그 텍스처 있죠. 네, 텍스처가 그려지는 그러니까 시퀀서가 플레이 됐을 때 그려지는 텍스처, 즉 미디어 플레이어가 만들어준 텍스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배경 오브젝트 레이어를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탭에 가가지고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건 무시를 하시고 create mp 레이어를 만듭니다. bg 언더바 오브젝트. 이거는 bg 배경이 되는 거는 뭐 지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걸 넣는 방법은 뷰포트에서 지형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selected enter to selected layer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 보시면 네, 액터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액터라기보다는 지형이죠. 그래서 지형을 이거를 이제 컴포의 레이어에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레이어가 두 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약간 설명할 때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밑에 컴포저에서 bg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것을 만들고 알려줘야 돼요. 이 bg 오브젝터는 어떤 레이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bg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캡처 액터즈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그 액터 셋에다가 처음에 만들었던 bg 언더바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레이어는 bg 언더바 오브젝트만 캡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를 보시면은 지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컴포저에다가 이게 기본 카메라가 무엇이라고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컴포를 선택한 다음에 타겟 카메라 액터를 아까 만들었던 시네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컴포지팅 매트리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합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노드 기반으로 합성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컴포저 매터리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고 나서 컴포 매터리얼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제 세팅을 할 게 있는데 일반 매터리얼이랑 달라요.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매터리얼 도메인을 바꿔주시고, 저기 이제 블렌드에서 오버큐를 키기 위해서, 즉 알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웃풋 알파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파큐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게 누쿠처럼 노드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파라미터로 텍스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텍스처 파라미터를 가지고 오고 파라미터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미디어 플레이트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미디어 플레이트라고 하나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처음에 지금 아직 벡터는 없으니까 배경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배경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배경 오브젝트와 함께 오버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합니다. RGBA를 B에다가 넣고 또 배경 오브젝트를 RGBA를 A에다 놓습니다. 즉 미디어 플레이트 위에다가, 즉 B에다가 A를 얹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고 세이브를 하고 나가시면 컴프를 봤을 때 아직까지 안 나오죠.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컴프의 프리뷰가 좀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그 파라미터 만들어준 거에다가 미디어 플레이트도 넣어주고 배경 오브젝트 넣어주면, 그리고 다시 프리뷰 봤을 때 정확하게 지형과 그리고 그 시퀀서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이미지 시퀀스 플레이트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잠궈 주시고, 이번에 이제 액터를 배치를 할게요. 액터를 배치를 해주시고
액터를 배치를 하고 봤더니만 액터가 너무 커요. 지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터를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 그 액터를 이제 실제로 배경과 같이 얹어 보면서 사이즈를 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액터 레이어를 만들고 액터 레이어에다가 저 이제 여자 캐릭터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컴포저의 레이어에다가 액터를 또 넣습니다. 레이어 CG 레이어 하나 만들고 이름은 액터즈라고 하겠습니다. 액터즈의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액터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죠. 액터의 레이어만 받아라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clude 방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액터셋에다가 액터즈를 넣습니다. 그러면 컴포를 봤을 때 여성,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디지털 캐릭터와 배경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노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노드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파라미터를 또 하나 만들게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른 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 복사를 해서 액터즈라는 파라미터 하나 만들고 오버를 또 하나 꺼내서 이번에는 배경과 액터를 합성을 합니다. 이제 지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액터즈 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미시브 넣고 다시 플레이를 하고 지형이 이제 아직도 큰데 저 지형은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한 데이터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지형만 조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형과 카메라를 같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형을 줄이면 카메라도 같이 줄어들게. 그래서 그 지형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두고 그리고 지형을 이제 저 계산해 보니까 14.5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14.5로 넣게 되면은 사이즈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와 배경의 이제 크기가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광이 저희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에 주광이 불필요해서 주광을 없애고요. 스카이라이트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스카이라이트는 BP 스카이스피어를 캡처해서 라이트를 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BP 스카이어를 일단은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캡처를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컬러를 주변과 어우러지게 푸른 톤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푸른 톤을 놓고 인텐시티 스케일을 0.25로 맞추시면은 보통 이게 좀 예쁘게 지금 컬러가 좀 잘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성 그 캐릭터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찾아볼게. 네, 걸어가고 있는 게 네, 이걸 하고 그다음에 네, 패스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 이 패스 애니메이션을 해야 동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드시고 스플라인 컴포넌트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그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배치를 시켜주고 저렇게 동선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우먼, 패스, 뉴 바인딩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블루프린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아직은 제자리에서만 걷고만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랜스폼에서 로케이션이 이미 0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지우시고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이 여성 캐릭터가 지금은 느리지만 패스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BP 스플라인에 키가 들어가는데 0에서부터 1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키를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시면 캐릭터가 조금은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키는 오토로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이거 다 양쪽의 키를 리니어로 주시면 이제 리니어로 주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리니어한 속도는 아니지만 주변 배경 엑스트라와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잘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명만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몰래 이제 작업할 때는 더 많이 넣지만 한 명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먼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먼을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약간 다른 곳에 위치해서 우먼을 복사를 하고
트랙에 가서 우먼 액터를 하나 또 가지고 오고, 트랜스폼을 미리 지우고, 그다음에 우먼을 선택한 다음에 패스 애니메이션을 바인딩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바인딩,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다시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아까처럼 똑같이 위치를 하지 말고 약간 어긋나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미 지나가고 또 한 명은 아까처럼 BP 스플라인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다시 플레이에서 확인했을 때 두 명의 여성 캐릭터가 다른 엑스트라와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컴포저 컴포저 이용을 한 활용까지 데모를 봤습니다. 다음에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